안녕하세요, 수미됐습니다. 오늘도 말이죠,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일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용산의 국방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 이준석 대표가 요즘에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는데, 제가 이제 트위터에도 썼습니다만, 그게 저기 그냥 뭐 윤석열이 미워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윤석열 그 후보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준석 씨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어떤 미래예요. 자신의 미래. 지금 사실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가 됐습니다만, 사실 그 선거 자체는 그렇게 큰 관심도 없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진짜 중진들이 대표에 출마를 하지도 않은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되더라도 올해 11월 달에 그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돼버리면 모든 당은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시스템이 짜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실세는 이제 선대본부장, 그러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는 사람이 결국에는 거의 당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낮에 꽃다발이나 전해주고, 완전 이런 진짜 화동 그 있잖아요, 왜 축구 선수한테 꽃다발 걸어주는 이런 목적으로 걔가 된 거예요. 사실은 또 그 양반이 그 페미 논쟁 막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이제 분란을 일으켜 싸움을 붙이고 했었어도 그래도 올드한 표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준석을 그냥 뽑았다는 거는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분들이 선거운동을. 왜냐면 지금 당대표 돼버리면 서울시장이나 또는 다른 도지사, 뭐 지방선거 이런 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죽은 거라고요. 당대표를 주었는데 이준석인들 그걸 모르겠어요? 죽은 걸 당연히 알지, 지도.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 선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왜냐면 당대표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서 인심을 잃게 되죠.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만약에 인심을 잃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도 그럴만해요. 근데 괜히 대선 후보한테 밀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6월달인가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또 인심을 잃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 공천이 걸려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도 이제 뭐 비례든 뭐든 해야 되니까 그거 걸고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울 만한데, 지방의회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껴들었다가는 진짜 작살나거든요, 당대표가. 그런데 이준석 씨는 2년 반 뒤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심정에서 개입을 했죠.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제가 그래서 쭉 썼습니다만, 지금 노원구에서는 사실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라는 큰 버팀목이 있는 한은. 안철수가 이사 안 가면 이준석이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오가 있으니까 지금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생각한 게 뭐냐, 엄마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북 상주거든요. 그리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가 보기에는 대구 경북 쪽의 국회의원들은 다 좀 무서운데, 그래도 만만한 사람이 그 상주에 있는 임이자 의원이라고, 임이자 여성분인데 그래도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비례 한번 하시고 지금 지역구 상주에서 당선되셨는데, 그 비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노동법, 노동정책, 노동 쪽으로 전문가시거든요. 이미자 의원이 법대 나오고 경기대 법대가 나오고 고려대인가에서 이제 노동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 문제 전문가죠. 근데 이 양반을 타겟을 해가지고 내가 얘를 밀어내야겠다, 이 양반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지가 당선되고 나서 자기 엄마 고향인 상주에 플랜카드를 겁니다. 뭐 아무개의 아들 이준석 뭐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이래가지고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상주에 그게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사진을 찍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인 택시 면허 뭐 양수 뭐 뭐시기라고 해가지고 그 면허 관련 그 뭐 추가로 받는 교육 때문에 상주에 가 있습니다. 휴가 5일 내고 갔다는 게 상주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개인 택시 면허, 사실 그것도 웃긴 게 지가 무슨 개인 택시로 계속 밥 처먹은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상황에서 5일 동안이나 휴가를 내서 거기 간 것도 웃긴 얘기지만 하필이면 상주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택시 면허 양수교육장은 전국에 2군데가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 하나 있고 경기도 화성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서울에서 한두 시간 거리인 화성으로 가는 게 경기도 화성 가서 교육받는 게 훨씬 낫죠. 훨씬 낫지. 만일의 일이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경북 상주에 굳이 내려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앉았어요. 근데 교육만 받냐? 그게 아니고 가만 보면 이준석 상주라고 해서 검색해 보시면 거기 가서 지금 당협위원장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정치인들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오고 싶은 사람, 또 지금 지방의회 의원인 사람들 모아놓고 이준석이가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이미자 의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감시하려고 갔겠죠. 이미자 의원 뒤에서 이제 마스크 쓰고 있지만 눈빛은 뭐 이글이글 거렸고, 널 새끼들 이준석 밑에 줄 서면 다 죽입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철우 씨라고 이제 안기부에서 국장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국회의원 한 3번인가 4번인가 하시고 지금 도지사 딱 한 번 하셨거든요. 나이가 65세입니다. 적어도 한 번은 더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철우 의원도 근데 이미자 의원하고 되게 사이가 좋습니다. 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준석이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 제대로 걸린 거예요. 이미자 의원한테. 그래서 이게 이미자 의원이 하나하나 이준석을 지금 까내려고 일단은 뒤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랜카드 사진 공개, 두 번째는 당협위원장 뭐 모임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죠. 그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16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동 성명서를.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이준석 정신 차려라. 왜 윤석열 공격하냐.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 곽상도 의원인가가 이제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냐면 이미자 의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자 의원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비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자 의원이 노동법 전문가라고. 그래서 각종 직장 내에 뭐 갑질, 꼰대 이런 거 대응하는 전문가거든요. 직장 상사의 갑질에 대응하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자 의원이 예전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떻게 했냐, 문희상 국회의장 하고 막 충돌이 있었을 때 거기서 막 성추행 당했다고 이래가지고 문희상 국회의장 눈물을 쏙 빠지게 했죠. 그 다음에 이미자 의원은 말도 잘합니다. 토론하는 거 영상 보시면 되게 말을 조리 있게 파이팅 있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가 보기에 잘못 걸렸어요. 지금 지뢰를 밟았어요. 진짜 대전차 지뢰를 밟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미자라는 대전차 지뢰를 밟았다. 자기 정치 좀 해볼래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김재원 의원이든 정진석 의원이든 다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애잔하다, 그만 좀 해라라고 하는 게,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네 국회의원 선거할 때냐. 야, 지금 대통령 선거에 이기 위해서 정권 재창출 정권 탈환을 위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해도 진짜 될까 말까 한 판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겉으로. 왜냐면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 증거가 딱 드러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가 남습니다. 뭐냐면
이준석은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까지는 노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원에서 이사 안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노원에서 이사를 갈 거냐, 상주로. 사실 정치인들은 명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명분만 제공되면 자기 부모도 팔아먹을 인간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근데 이제 과연 어떤 명분으로 갈 것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이준석의 명분이 보였어요. 뭐냐 하면 안철수, 그 앙숙 같은 안철수가 명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올해 아니든 내년 초든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합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가 단결해야, 지금 중도 보수가 다 단결해야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합당을 해야 되고, 안철수 대표가 합당해서 들어온다면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더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꼭 하실 거거든요. 다시 출마해서 뭐 원내대표를 하든 이래서 이제 자기 세력을 또 유지하고 자기 지위도 높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가 합당하는 순간 선물로 지역구를 드리는 거죠. 심지어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지금 지역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제가 갖고 있던 노원 병을 드리겠다. 어차피 안철수 건데.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큰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주면 얼마나 이게 명분이 살고 뻔세가 납니까? 어른한테 양보하고 화합의 아이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는 상주로 갈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게다가 전직 대표, 전임 대표 프리미엄으로 야 상주 나 줘, 이렇게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 그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밑에 충성한 것들을 거기에 꼽을 수가 있죠. 그 지방의회 선거만 잘 해놔도 국회의원 선거한테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뭐 음향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돈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상황이 지금. 게다가 경북 상주에 만약에 이준석이 공천을 받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3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단이 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심을 저희랑 내가 왜 이러지? 이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표가 지금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입니다. 그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을 보면 싸움을 좀 하시고 있죠. 서른 의원이 경선 불복이 어떠네 저떠네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 보면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해요. 그리고 빅 플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뭐 플랜 A는 이낙연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지만 그쪽도 플랜 B는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 그것도 딜레마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재명 씨는 지금 진보 쪽에 100%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똥파리니 뭐니 하더라도 소위 문빠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30% 정도는 이재명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이재명 안 찍겠다, 투표 포기한다는 사람도 그 정도 됩니다. 30%.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보는 30%를 어디선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재명은 어디서 가져오려고 할까요? 보수가 이재명을 좋아할 리는 없으니 분명히 중도표, 안철수를 지지하는 표라든지 또는 아직 결정 못한 부동층의 중도표를 가지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뭘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중도표는, 부동층이나 중도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 정치를 혐오하는 겁니다. 소위 문재인 정부가 했던 많은 실패한 정책들을 혐오해요. 조국도 싫어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저건 아니거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죠. 당내 경선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당내 경선에 이재명이 당선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매몰차게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은 비난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자기는 개선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차별화가 되면 중도표를 뜯어올 수 있죠. 그게 이재명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51%를 확보하겠다는 게 이재명의 필승 전략이고,
지금 이재명 밑에 붙어있는 김어준, 김용민, 이동영 같은 인간들이 그걸 위해서 세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당이는 바보라서 그걸 모르냐? 추미애도 정세균도 다 바보냐? 아니죠. 바보 아닙니다. 이 양반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플랜 B를 갖고 있냐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짤 겁니다. 티 안 나게. 그래서 이재명이 떨어지게 되면, 이재명이 미워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참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은 당연히 정치생명은 당분간 스톱.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되면 지도부 총사퇴. 그러면 174석쯤 되는 민주당의 이제 비대위 또는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비대위 구성하겠죠. 네, 빨리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 체제로 가자라고 할 겁니다. 빨리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3개월 뒤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당대회는 해야 됩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174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 그걸 노리고 지금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박용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양반들이 지금 자기 지지율이 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후보 나왔겠어요? 이재명이 실패하고 나서 그 쓸어남은 패잔병들을 다 주워 걷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차릴 수 있는, 그러면 거대 야당의 당대표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윤석열하고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투쟁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지방의회 선거 때 뭐 비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 반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도 공천권도 행사하고, 사실 이게 정치지 뭐. 그거 노리고 저러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나 대선, 이거는 투트랙으로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저 최재형 씨처럼 막 경북에 내려가지고 박정희한테 절하고 막 이런 짓 안 하는 것도 뭐냐면, 윤석열 대표는 오히려 반대 전략으로 가는 거야. TK나 PK의 표는 어차피 보수를 지지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당내 경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승리하면 그 표는 자연스럽게 자기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확보해야 되는 건 사실 중도표입니다. 중도. 안철수가 쥐고 있는 중도, 그리고 부동층을 흡수하면 선거에 승리하는데, 안철수 대표하고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 바로 합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이제 11월 달쯤에 합당을 하게 되면 자기 표 그대로 끌어안고 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로 국민의힘에 합당해버리면 안철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나 도저히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양반들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러면 중도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전략적인 행동이 못 돼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표를 끌어모으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중도를 끌어안고 부동층까지 끌어안아가지고 이제 이 국민의힘 보수 대표가 됐을 때 보수층이 기존에 갖고 있던 TK, PK 표를 다 합쳐서 빅텐트로 어떻게든 51%를 넘겨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 이게 전략인 거죠. 저쪽도 이쪽도 지금 첨예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재명은 나름대로 머리를 세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공격을 할 거고, 윤석열은 지금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서 약간은 극우 보수들하고는 선을 긋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에 관련해서 탄핵이 옳았냐 그렇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 드립 쳤던 소위 박근혜 탄핵 드립 운운했던 이제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을 아주 극혐하는 겁니다. 이 새끼들 왜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갑자기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